저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옵니다. 한양 도성 안 양반가의 체면을 지키려던 한 사내의 말 한마디가 어린 생명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쳐진 아이와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천한 몸의 여인.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던 가을밤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저택 사랑채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선비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는 단 5자였습니다. 화친 문서. 그는 자신의 집안과 인연을 끊는다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10년을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북촌에는 3대째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노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자 기둥이었던 노경수는 사헌부 지평을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김씨 부인과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동욱이었습니다. 노경수는 이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장차 훌륭한 선비로 키우려 애썼습니다. 동욱이도 총명하여 5살에 천자문을 떼었고 8살에는 사서삼경의 기초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노경수의 집에는 한 가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모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동욱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돌본 여인이었습니다. 신부는 천했으나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동욱이는 어미인 김씨 부인보다 유모 옥녀를 더 따랐습니다. 밤에 잠을 깰 때도 옥녀를 찾았고 다치거나 아플 때도 옥녀의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천한 유모를 더 따르는 것이 체면이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문제는 10년이 지난 뒤에 터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노경수의 먼 친척 되는 이가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전라도 남원에서 살았는데 한양 구경도 할 겸 노씨 집안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노경수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중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욱이를 본 친척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조카님이시오? 그렇소. 제 외아들이오. 친척은 잠시 동욱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참 신기하오. 형님과는 하나도 안 닮았구려. 그 말에 노경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소. 자라면 닮게 될 것이오. 하지만 친척은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은 노경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형님, 혹시 아드님께서 태어나실 때 특별한 일이 있었소? 노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소. 왜 그리 묻는 것이오? 친척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남원에서 관상을 조금 배웠소. 그런데 저 아이의 상을 보니 형님의 골상과 전혀 다르오. 그뿐만이 아니오. 형수님과도 닮은 구석이 없소. 노경수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제 친자식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소. 하지만 친척의 말은 노경수의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노경수는 동욱이를 볼 때마다 자꾸 얼굴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눈매는 자신과 다른 것 같았고, 코도 자신이나 아내와 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노경수는 마침내 아내 김씨를 불렀습니다. 부인, 동욱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어찌 있겠나이까. 혹시 그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소? 김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딱히 이상한 일은 없었나이다. 다만, 해산할 때 옥녀도 함께 아이를 낳았나이다. 그 아이는 죽었다고 들었사옵니다. 노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옥녀가 같은 날 아이를 낳았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저도 해산의 고통으로 정신이 없었고 그 일은 산파와 시녀들이 처리했나이다. 노경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때 아이가 바뀐 것은 아닐까? 그는 당장 옥녀를 불러들였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아이를 낳자마자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는 제 아이가 죽었다는 말만 들었나이다. 그럼 혹시 아이가 바뀐 것은 아니겠소?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정말 모르옵니다. 다만 무엇이오? 도련님께서 저를 너무 따르시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나이다. 노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해산을 도왔던 산파를 찾아냈습니다. 산파는 이미 늙어 기억이 흐릿했으나 노경수가 돈을 쥐어주며 다그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두 아이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어느 것이 마님의 자식인지 헷갈렸나이다. 그래서 더 건강해 보이는 아이를 마님께 드렸나이다. 노경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을 키운 아들이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양반가의 채통에 씌워진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노경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집안 어른들을 모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씨 문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의 대를 이을 아이가 천한 유모의 자식일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노경수의 형님이자 집안의 어른인 노경원이 말했습니다. 이는 집안의 수치요. 당장 그 아이를 내쳐야 하오. 노경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소. 혹시 제 자식일 수도. 형님의 친척이 관상을 보았다 했지 않소. 게다가 산파도 아이가 바뀌었을 수 있다 했소. 이는 충분한 증거요. 다른 어른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면 동욱이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씨 부인도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 믿었사옵니다. 하나 생각해 보니 아이가 저를 전혀 따르지 않고 오직 옥녀만 찾는 것이 늘 이상했나이다. 이제 보니 그것이 피의 이끌림이었던 게 아니겠나이까. 노경수는 괴로웠습니다. 10년을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함께 웃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명예와 채통을 생각하면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노경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동욱이와 옥녀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동욱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녀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노경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욱아, 오늘부로 너는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옥녀와 함께 이 집을 떠나거라. 동욱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이까? 잘못은 없다.
다만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옥녀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은 10년을 나리 스라에서 자란 나이다. 어찌 이리 매정하게 내치시나이까. 입 닥치시오. 당신이 낳은 자식이니 당신이 데려가는 것이 당연하오. 하오나 소희는 정말 제 자식인지 아닌지도 모르나이다. 산파가 증언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노경수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옥녀와 동욱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옥녀는 울며 동욱이의 손을 잡았고 동욱이는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한양 거리에 내던져진 모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천한 신분이라 의지할 친척도 없었고 동욱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들은 남대문 밖 움막에서 겨우 비를 피하며 지냈습니다. 옥녀는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고 남의 집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동욱이는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천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동욱이를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동욱아. 이제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 것이다. 동욱이는 처음으로 옥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욱이는 15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양반가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녀를 도와 나무를 팔고 짐을 날랐습니다. 손이 거칠어졌고 옷은 남루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욱이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글공부였습니다. 옥녀가 품팔이하러 나간 사이 동욱이는 버려진 책을 주워 읽었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갈 때는 담 너머로 들리는 훈장의 강론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밤에는 등잔불도 아까워 달빛 아래서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남대문 시장에서 동욱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행색이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욱이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무슨 책을 읽고 있소? 맹자를 읽고 있사옵니다. 허허, 천한 옷차림의 맹자를 읽다니. 신기하구려. 동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사옵니다. 노인은 동욱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처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 자네는 학문의 뜻이 있구려. 만약 배우고 싶다면 내 서재로 오시게. 남산 기슭에 작은 집이 있소. 동욱이는 눈을 빛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소. 자네가 진심으로 학문을 대한다면 가르칠 것이고 그저 양반 흉내만 내려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소. 동욱이는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부터 동욱이는 낮에는 옥녀를 도와 일하고 밤에는 노인의 서재로 가서 글을 배웠습니다. 노인은 과거 한때 대제학을 지낸 박문경이라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박문경은 동욱이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자네는 타고난 학자의 자질이 있소. 만약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벌써 과거에 급제했을 것이요. 동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과거를 볼 자격이 없사옵니다. 천민의 자식이옵니다. 허나 학문은 신분을 가리지 않소. 배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오. 동욱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동욱이는 20이 되었고 옥녀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졌습니다. 동욱이는 어머니를 보살피며 틈틈이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고 약방마다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임시 약방을 설치했습니다. 동욱이는 자원하여 약방 일을 거들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물을 끓이고 약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방에 한 노인이 실려왔습니다. 동욱이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노경수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노경수는 역병에 걸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동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원망이 치밀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민이 일었습니다. 동욱이는 결국 노경수를 정성껏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새 노경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간호하자 노경수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노경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을 돌보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너는 동욱이가 아니냐? 동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노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았는데 왜 나를 돌보는 것이냐? 동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소인은 10년을 나리의 슬하에서 자란 나이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나이다. 노경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다. 너를 내친 것은 집안의 채통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동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수는 회복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동욱이 생각만 했습니다. 며칠 후 노경수는 다시 약방을 찾았습니다. 동욱이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노경수는 동욱이를 불러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동욱아,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용서를 빌고 싶다. 동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집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이옵니다. 소인이 용서할 일이 아니옵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10년이나 아들처럼 키웠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을 끊을 수 있단 말이냐. 나는 체면과 명예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었다. 노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오.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 동욱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소인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계시옵니다. 옥녀 어머니께서 소인을 10년 넘게 돌봐주셨나이다. 소인은 그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노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 말이 옳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구나. 노경수는 옥녀를 찾아가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동욱이와 옥녀에게 집 한 채와 넉넉한 재산을 주었습니다. 옥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노경수가 간곡히 부탁하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노경수의 집에 한 늙은 산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었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아이가 바뀐 것이 아니었나이다. 소인이 나리께 거짓말을 한 것이옵니다. 노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오? 나리께서 돈을 주시며 진실을 말하라 다그치셨을 때 소인은 돈이 탐나 거짓으로 아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하지만 사실 소인은 두 아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마님께 드렸나이다. 도련님은 분명 나리의 친자식이옵니다. 노경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자신이 친자식을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산파의 거짓말에 속아 10년을 키운 아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노경수는 미친 듯이 동욱이를 찾아갔습니다. 동욱아, 내가 내 친아들이었다. 산파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동욱이는 잠시 놀랐으나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옵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너는 내 친자식이란 말이다. 동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진짜 나리의 친자식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소인을 10년 넘게 키워주신 분은 옥녀 어머니이옵니다. 그분이야말로 소인의 진짜 어머니이옵니다. 노경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모는 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진짜 부모였습니다. 그 후 노경수는 동욱이와 옥녀를 정식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동욱이는 노씨 성을 버리고 옥녀의 성을 따라 정씨가 되었습니다. 동욱이는 스승 박문경의 도움으로 학문을 이어갔고 훗날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신분은 낮았으나 실력을 인정받아 작은 고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옥녀는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노경수는 종종 그들을 찾아와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동욱이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수의 본처 김씨는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동욱이를 만나 용서를 구했고 동욱이는 그녀를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녀가 세상을 떠날 때 동욱이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천한 신분의 어머니였지만 그는 양반가의 예법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감탄했고 훗날 동욱이는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노경수는 옥녀가 죽은 지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동욱이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를 내쫓은 것은 평생의 후회다. 하지만 그 덕분에 너는 진짜 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나는 진짜 부모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동욱이는 노경수의 장례도 극진히 치렀습니다. 훗날 동욱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짜 부모는 피로 정해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이니라. 사람들은 동욱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에게 더욱 효도했습니다. 동욱이가 남긴 가르침은 그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이나 혈통보다 진심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붉은 실한 가닥이라 불렀습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의 인연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가족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옥녀와 동욱이가 살았던 집터에는 훗날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효와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처럼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는 드물었습니다. 동욱이와 옥녀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진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베푼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